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3,000원대죠. 이 3,000원대의 박스권 라인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있습니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FOMC에서는 예상대로 금리를 어떻게 동결을 했잖아요. 그쵸? 동결을 했고, 이제는 중동발 지정학적 이슈가 남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옆으로만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미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 상원 최종 표결 통과를 하면서 이 가상화폐 시장이 점점 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트럼프 압박에도 미 연준은 금리 정책에 대해서 신중한 상태이고요. 연내 2회 인하는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연내 2회 인하는 유지하겠다라는 건 9월달, 그쵸? 이번 연도 9월달이나 12월달에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된다면 이제 0.25씩, 그쵸? 0.25씩 두 번, 이렇게 두 번 하게 될 거고요. 총 0.50을 인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관세 부분들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스태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관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박할 수 있는 관점이 생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좀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제 금리가 4.5%, 그쵸? 4.5% 예측치에서 실제로 4.5% 시장의 예상치와 동일하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기자회견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자회견에서는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도 고금리다라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금리 인하가 늦춰진다라면 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살아있다라는 건 재료와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일단 금리, 그쵸? 이 금리 관련 이슈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또 하나의 이제 지정학적 이슈가 남았죠. 자, 뉴스를 보면 트럼프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승인했고 최종 명령은 유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계획을 비공식적으로는 승인했다라는 거예요. 승인했으나 최종 명령은 유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이 트럼프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미국이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관련되어서 끼어든다라 한다면 시장은 더욱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전쟁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생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게 진짜 재밌는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코인이 하락할 수는 있지만 이 가상화폐는 전통금융 즉 제도권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반사이익으로 인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캐나다였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넘어서 XRP까지 캐나다 가상화폐 ETF 허브로 우뚝 섰다라는 내용이고, 이 ETF가 캐나다 쪽에서 계속적으로 미국보다 더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자, 캐나다는 말 그대로 이 ETF 허브로 우뚝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심기가 뭐하다,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부터 ETF까지 자신들이 모두 선점을 해서 가상자산 시장에 패권을 가져가려고 했으나, 이 패권이 미국이 아니라 누구예요? 캐나다가 먼저 선점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SEC 그리고 XRP와의 법적 리스크를 빠르게 해소하려 할 것이고, XRP ETF도 빠르게 나올 가능성 또한 이러한 부분들로 압박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스테이블 코인 날개를 다나 미 상원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상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찬성이 68이고요. 반대가 30으로 통과가 됐고요.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갔는데, 상원에서는 18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정 자산의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를 말을 한다. 그래서 주로 이제 미 달러화나 유로화 등의 교환 가치가 고정되게 설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요, 자금 세탁 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팩트적인 부분이 뭐냐? 규제 법안이지만 시장은 코인을 어떻게 정당한 금융 수단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규제 법안이지만 시장은 이 코인에 대해서 정당한 금융 수단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기존에 우리 코인 어땠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투기 자산이다, 도박이다, 그쵸?
이런 말들을 들어오면서 그동안 이 코인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컸는데 이제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야. 시장은 코인을 정당한 금융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이게 단순 법원의 통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라면 꼭 라이센스를 따야 하고 이 100% 준비금과 예치금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가 넘는 회사를 매년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 해외 기업들도 미국의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은 아무나 코인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직접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올 거다. 도대체 이 리플, 그쵸? 이 리플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이 리플은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고요. 거기에다가 XRP 레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구조입니다. 즉, 미국 정부가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는 것은 이 XRP 리플도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XRP는 규제에 대한 위험 요소가 아니라 제도권에 진입 중이라는 내용인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법안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아놓은 누가 유리하다? 이 XRP 리플이 더더욱 유리한 판짜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팩트, 그쵸? 팩트 체크. 규제 법안이지만 시장은 코인을 정당한 금융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코인 그리고 가상화폐 리플의 시선이 완전하게 달라졌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미 세력들과 고래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 XRP를 써봤어 라고 하면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리플에 대한 이 XRP에 대한 재물을 어떻게 다각화하면서 베팅을 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 XRP 투기 자산을 넘어서 고효율 유동성 도구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 4억 7,100만 달러 규모로 투자가 포착되고 있고요. 기업 재무관리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리고 속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해. 거기에다가 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 투자들에게 매력이 어떻게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해. 그리고 가장 리스크였던 규제 명확성까지 확보가 된다. 그러면 기관들이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자사 대차 대조표에 XRP 할당을 발표하고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비버타운 인터내셔널은 3월을 통해서 1억 2,100만 달러 자금을 조달했고요. 미국 의약품 유통업체인 웰지스틱스 헬스는 XRP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LDA 캐피털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신용 한도를 확보를 했고, 또한 6,000개 이상의 약국으로 구성된 자사 네트워크에서 XRP 기반 결제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웨브스 인터내셔널은 국경과 지분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XRP 재무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EC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매사리는 뭐라 했어요? 기업이 XRP 재무준비금을 할당할 총 금액이 현재 무려 4억 7,1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분석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돈의 흐름과 수급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많은 기업이 이 많은 돈으로 이 리플을 사 모으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리플의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는 관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의 흐름과 구조를 이해하고 리플에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계속해서 이 3,000원 박스 라인에서 여전히 횡보 중에 있고요. 사실 뭐 상방으로 가거나 하방으로 내려가거나 뭐 확실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 뭐 하고 있다,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의 관점은 동일합니다. 이 3,000원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준다라면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3,250원 자리까지 리테스트하러 올라갈 것이고 3,250원 자리를 돌파하고 안착하게 되면은 이 추세선을 따라서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반대로 이 3,000원 자리를 결국에 지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라면 여기 바닥 구간인 2,500원 쌍바닥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3,250원 자리 돌파 후 안착하면 상방, 3,000원 자리가 뚫리게 되면 하방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